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들의 정보를 정리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결인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 관련 전공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원 규모 자체는 적지만 IT와 소프트웨어 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확실한 수요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 관련 전공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오늘 컨텐츠의 키워드인 보안과 보호 키워드 포함 전공 모음입니다. 원래는 사이버 키워드와 보안 및 보호 키워드로 구분을 하려고 했지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사이버 키워드 전공에 제다 보안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보안 키워드와 보호 키워드로 통일을 했고요.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 최상위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후원하에 설치된 계약학과로서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서 본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에 들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모집 단위의 모집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형 사이버국방 전형이 신설이 되었으니까 해당 전형으로 사이버국방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전형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려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 최상위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고려대학교 스마트 보안 학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관련 전공을 고려대학교만이 개설해두고 있는 상황일 뿐더러 사이버 국방학과야 개설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학과 설립 목적상 공식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해도 아름아름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는 반면에 이 스마트 보안학부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전공임에도 단출한 홍보 영상을 제외를 하면은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홍보 영상의 댓글조차도 학과 정보를 알고 싶은데 알 방도가 없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우선 홍보 영상 자체에서는 고려대학교 스마트 보안학부의 정체성을 일상적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AI 세큐리티 개발을 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가 사이버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이세돌과 같은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스마트 보안 학부는 알파고와 같은 차세대 AI를 개발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표현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스마트 보안 학부 1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활용되었던 자료를 살펴보면은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본 역량과 사이버 보안 역량을 합쳐서 AI 중심의 스마트 융합 보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과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또한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테러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용 AI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스마트한 AI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스마트 보안 학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 보안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인해서 학과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위에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아래에 석소장이 첨부해 놓은 OT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국방학과와 스마트 보안 학부에 재학 중인 제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스마트 보안 학부는 군대를 가지 않는 사이버 국방학과 느낌에 가깝다고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관련 전공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학교 생활 속에서 정보 보안 관련 비교과 활동을 축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겹쳐서 여러분의 학교에 정보 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모의 해킹 대회 등의 실질적인 정보 보안 특화 활동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껏해야 컴퓨터 동아리에서 개인적으로 해킹과 크래킹의 개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널리 알려진 해킹 사례와 원리 혹은 블록체인의 탄생 원리와 활용 사례들을 함께 공부하는 등의 활동에 그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수준 높은 비교과는 없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석소장은 상위권 일반고 학생에 한해서는 정보보안 관련 비교과에 올인하기보다는 컴퓨터 공학과와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도 충분히 먹혀들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탐구와 활동을 하는 것이 입시 준비의 측면에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지원 전략의 측면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중위권 학생들이야 정보보안 관련 전공으로 이래저래 수시 6장을 꽉꽉 채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서울대학교 중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면은 필수적으로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을 병행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라면 게다가 중경일시 라인 이하로 원서를 접수할 생각이 없는 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선택지는 고려대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학업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도 확실히 보장이 되고 정보보안 분야 비교과에 사활을 걸었던 지난 시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있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나 스마트보안학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학생들이야 소수일 뿐더러 나머지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에 논외이고, 문제는 고려대학교에 지원할 수준은 되지만 합격할 수준은 안 되는 대다수의 정보보안 분야 올인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특히 정보보안 분야에는 그다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평이한 수준의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대학의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정보보안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은 학생인데 왜 정보보안 분야는 평이한 수준인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한 거지라는, 자칫하면 지원 당위성에 큰 금이 갈 수도 있는 근원적인 궁금증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정보보안 분야에 올인한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결과가 대박 아니면 올킬로 확연히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대학의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에서도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열정과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모두 합격을 하는 학생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압도적인 비교 우위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대로 불합격하고 다른 대학의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에서는 지원 당위성 자체를 의심받아서 다른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대로 모두 불합격하는 학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후에 대학원을 통해서 정보보안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흐름이 아니라 강점 어필의 측면에서 학부 수준에서부터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정보보안 분야에 올인해서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겠다의 흐름으로 무작정 정보보안만 외치는 학생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학과의 특수성과 개설 대학의 네임밸류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기 쉬운 것이 타 전공들과 비교되는 정보보안 관련 전공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일반고 상위권 학생에 한해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전공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범용성 높은 비교과를 챙겨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석소장이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석소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석소장이 말씀드린 소수의 학생들이 그러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 정보보안 분야 특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지지 않을 수준의 학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정보보안 분야에 올인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살짝 돌아가는 것이 합격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 석사과정 김채린 디렉터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